일단 두 가지 사과의 말씀을. 애플. 일단 첫 번째는 이거 계속 대체 과제로 줘서 미안해요. 일단 나도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제 기사님 오셔가지고 데이터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노트북이 맛이 갔거든요. 전원도 안 켜지고 그 안에 모든 교재 작업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살짝 띄어내릴까 생각을 했었어. 아 진짜 이 멘탈이 털리더라고. 근데 이제 다행히 또 데이터 복구가 돼서 오늘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PC방 가서 PC방 가서 새벽 PC방 조져서 원고 작업 딱 마무리 짓고 화요일까지는 이번에 책은 못 할 것 같고 스프링 제본으로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N스퀘어처럼 스프링 제본으로 할 것 같아요. 알겠죠? 책 제본하면 너무 시간이 또 오래 걸려가지고 책 제본하면 진짜 예쁘게 딱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노트북 나가기 전에 미리 원고 출판해 놓은 거라 괜찮은데 하여튼 요거 대신 늦은 만큼 책값은 따로 안 받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책값을 못 받아서가 아니야. 알겠지? 그건 진짜 아니다. 왜 스트레스 받냐? 차질이 생기잖아. 걔에게 차질. 왜냐면 문제는 똑같은 걸 뽑아냈는데 그 이제 엑시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힌트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거를 못 전달해 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이번 과제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 대체 과제 샵2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9개에서 10개 사이로만 일단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10개 중에서 3개 이상을 못 풀겠다. 그러면 사실상 풀면 안 되고 제가 취향용을 따로 드릴게요. 알겠죠? 이건 뭐 약간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으니까 개인톡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대체 과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연락 안 주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하여튼 오늘 대체 과제 샵 1부터 먼저 좀 볼 건데 1번과 2번 문제가 조금 2번 정도 한번 해볼 법하죠. 그래서 이미 푼 분들도 한번 저 사람이 저렇게 푸는구나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0과 4 사이를 잡아주면 되죠.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과 4 사이래요. 그러면 가운데가 일단 2겠죠. 사인 그래프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고 A라는 점이 1,2래. 그래서 여기가 뭐 대충 1,2 정도 찍어 놓읍시다.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1참수 gx가 0과 4 사이에서 요걸 만족을 시키면 된대요. 그럼 어쨌든 1참수는 직선이죠. 직선이 fx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를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은데 이 gx라는 친구가 1,2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죠. 얘가 이렇게 지나면 안 될 것 같지. 왜? 그러면 요 영역이 성립이 안 되잖아. 우리는 0부터 4까지는 항상 gx가 이 fx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 딱 적절하게 어딜 것 같아? 접선이죠. 맞죠? 접선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접선 찾아주면 끝이에요. 접선보다 살짝 가팔라지면 여기를 뚫고 지나가지는 않을 건데 뚫고 지나가겠죠. 접선이 살짝 접선의 기울기가 살짝 가팔라지면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또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려주자면 딱 요때가 gx인 상황인 거야. 근데 근데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이런 상황이 된다고. 알겠지? 얘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져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만족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접선밖에 안 돼요. 그게 포인트죠. 그럼 뭐예요? 1,2 지나고 1에서 접선의 기울기만 찾아주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3번.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죠. 아, 내가 두 개 미안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교재, 두 번째가 문제 난이도. 미안해. 아, 이거는 진짜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떡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느는데. 그쵸? 근데 미적분이랑 과목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 진짜. 한번 뭐 하여튼 3번 봅시다. 3번. 자, 우리가 3번, 4번, 7번이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3번, 4번, 7번 그리고 이제 엑시스 대체과제 2에도 나올 거고 음함수 미분법을 정말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하고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갑시다. 자, 음함수 미분법 처리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변수가 두 개 있으면 됩니다. 자, 변수의 기준은 뭐 알다시피 이제 어떤 숫자가 변할 때 어떤 숫자도 변한다 이런 거죠. y는 fx라 했을 때 x도 변수, y도 변수죠. x가 바뀔 때마다 y가 바뀌죠. 뭐 그런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어쨌든 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변수 두 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문제 조건에 이거는 꿀팁인데 실수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상수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4번을 보시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그럼 t가 다 변수란 소리예요. 거의 어지간하면. 되셨죠? 오케이? 왜냐하면 실수 t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주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실수 점 중에서 t 값이 바뀔 때마다 모두 계속 바뀌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때 식을 변수를 막 아무 때나 둬도 상관이 없어. 그게 일단 음함수 미분법의 일단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변수 두 개에 대한 관계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관계식을 하나만 줄 때도 있고 두 개를 줄 때도 있어요. 두 개를 준다면 연립 관계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미분할 거냐. 요거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D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미분을 할까라고 했을 때 요거 기준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면 뭐 이렇게 DT, D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하여튼 요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주는 게 이 문제들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원점을 지나고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자 y는 2의 x 자 근데 요것도 y는 2의 마이너스 x라고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계산 측면에서 얘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 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유형은 어떤 거야? 원점을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0,0을 지나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야. 됐죠? 여기가 뭐 2의 t승이겠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접선 끊는 거야.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재. 그럼 일단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세우면 돼요? 제가 여기에 접점을 보통은 t라고 잡는데 접점 t가 이미 있으니까 s라고 잡읍시다. 됐죠? 그러면 s,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2의 t승이 될 거고 원점에서 이 접점까지 평균 변화를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s분의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2의 t승 되겠죠. 왜냐면 빼기 0 빼기 0이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t는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승 이렇게 되겠죠. 정리합시다. 그럼 s가 이제 0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0이 될 수는 없겠지. 왜? s가 0이라는 건 여기에서 접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냐? 이건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s는 0이 아닙니다. 양변에 s를 곱해도 되죠. 그럼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2의 t승은 s 마이너스 s 2의 마이너스 s승 뭐 이렇게 되겠죠. 식이 상당히 복잡하네. 얘를 넘깁시다. 얘를 그냥 냅둘게요. 넘길까? 오케이. 이랬다 저랬다 그죠? 오케이.
원래 사람 마음은 갈대여야죠. 문제 풀 때 갈대여야지, 그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 요런 관계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문제에서 ln을 씌우면 됩니다. t는 뭐 ln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안 씌울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관계식을 세우면 되지 관계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 음함수 미분법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게 일단 관계식 하나를 세웠습니다. 조건에 맞게끔. 오케이? 구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f'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뭘 찾아야 돼? ft를 찾아야 되겠지. ft는 뭐야? 얘가 ft죠. 얘가 접선의 기울기 아닌가?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ft는 ft 아일랜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인 거야. 얘는 t인데 얘는 s네? 얘는 t인데 얘가 s야. 다르잖아. 그럼 s를 t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된다고. 너무 복잡하잖아. 물론 뭐 미분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음함수 미분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걸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야. 냅둬서 계산을 할 거야. 됐지? 그럼 내가 구하라는 게 뭐야? f'a잖아.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작이에요. 계산의 시작이야. f'의 a를 구하라는 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f'의 t라고 하는 값은 얘를 미분을 하는데 t에 대해서 미분이야. 근데 s를 미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미분을 해주대. 뭘 붙이자? ds, dt를 붙이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분모에 깔리게. 알겠죠? 음함수 미분법을 여기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괜찮죠? 그럼 내가 지금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a를 대입했을 때 그때 s 값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또 찾아봐야 되겠지? 오케이? t가 a일 때 그때의 s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그건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이거 여기서 찾으면 되죠. 왜요? t에다가 a를 대입하면 fa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인데 그게 문제 조건에서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으로 바꿉시다. 되셨죠?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s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t가 a일 때 s는 그때 s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친구 f'의 a 값은 결국 2의 2분의 3승 곱하기 ds dt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얘만 찾으면 되는 거죠. ds dt. 요것만 찾아주면 돼. 이거 이해돼요? 너무 빠른가? 다시 천천히 해줄게. 다시 봐봐. 관계식이 이렇게 있고 양변의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s니까 음함수 미분법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f'a인데 t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그때 s는 뭐겠냐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 fa가 마이너스 1루트 2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s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관계식을 통해서. s값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찾은 거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ds dt죠. 됐죠? ds dt는 어디서 찾냐? 요식 양변 미분하면 되겠지. 누굴 미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좌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의 t승 되겠죠? 됐죠? 우변을 요거 미분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요? 귀찮은데?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합시다. 2의 마이너스 s승으로 묶어서 요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거 미분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s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정리할게요. s겠네. 이게 뭐냐면 음함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붙여야 돼요? ds, dt를 또 붙여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끝났어요, 이제. 요 미분된 관계식에다가 t에다 a를 넣습니다. 그럼 2에 a승이라고 하는 거가 s에다가는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아까 구했던 2에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ds, dt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 ds, dt이기 때문에 a를 찾아야 돼요, 또. 멘탈 터지지 마. 원래 이게 미적분. This is calculus. 오케이? This is calculus. 오케이? 이번 6월 모의고사 28번도 이 음함수 미분법이었거든. 계산이 진짜 진짜 화딱지가 나 죽겠다 진짜. 어쩔 수 없지. This is calculus. 오케이? 미적분 원래 계산이 더러워.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토할 것 같잖아. 그럼 토하고 다시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속 한번 비워주고. 하여튼
찾아야 될 거 DSDT입니다. 아, A입니다. A. 그 A는 또 어디서 찾냐? 아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TA고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A를 넣을게요. 그럼 2의 A승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플러스 2분의 1에 2의 2분의 3 요거네. 아, 그러니까 얘를 얘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얘로 고치면 됩니다. 됐나요? 아, 그럼 얘가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DSDT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끝. 이걸 어디다가 으악 집어넣으면 되죠. 답은 얼마입니까? 1번이겠죠. 근데 이 소름 돋는 게 뭔지 아냐? 위에 살짝 읽어봐. 3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적분 런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그건 알자. 참고로 지금 미적분 27번은 많이 쉬워졌어요. 진짜 1초 컷이야. 속력 물어봤다니까 이번에 27번에. 진짜 내가 봤을 때 28, 29, 30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는 정도라면 확통보단 미적분 추천. 근데 그게 어렵지, 그치? 그 세 문제 중에 하나 맞추는 게 어렵지, 그치? 근데 할만하지 않나? 아니죠? 오케이. 아닌 말고요. 잠깐 영업 한번 한 거야. 잠깐 영업 한번. 알겠지? 나 원래 이제 저 알잖아요. 원래 확통 런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통도 이제 거의 28번이 그냥 무슨 미친 수준은 나오니까 그럼 무조건 하나 틀린다고 가정하면 29, 30 중에 하나 틀리면 미적분 본 것만도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처리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29번, 30번이 좀 두렵다. 확통을 풀 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데 물론 공부량은 말도 안 됩니다. 알겠죠? 미적분을 이제 28, 29, 30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풀면 그건 또 위험하겠죠? 잘 생각해봐. 됐니? 자, 어렵죠? 음함수 미분법.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4번 문제도 처리를 해볼 건데 4번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7번으로 가봅시다. 7번. 좋아요. 음함수 미분법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좋아요. 자, 문제에서 t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실수 t 체크합시다. 아, t가 변수겠구나. fx는 t ln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얘가 x는 k에서 극대래. x는 k에서 극대래요. 그때 실수 k 값을 gt라고 하자. k를 gt라고 하자. 그럼 이거죠. k를 gt라고 하는데 t가 변수거든. 2보다 큰 변수거든. 변수를 넣었더니 k가 나왔대. 그럼 k도 변수죠. t도 변수, k도 변수. 됐죠? 이렇게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gt는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럼 그 말은 k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즉 dk, dt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자, 문제 조건에서 g 알파가 2제곱이라는 조건식을 줬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27번으로 따지면, 아까 그 문제 전에 풀었던 문제로 따지면 fa가 2 루트 2다. 이거 준 거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럴 때 이제 찾아야 될 거 두 개, 알파랑 g 프라임 알파의 제곱. 이걸 찾으래요. 참고로 이 문제는 미적분 29번 4점이죠. 근데 아까 27번이 좀 더 복잡해, 계산은. 이게 좀 더 쉬워요. 신기하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해석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은데 x는 k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럼 x는 k에서 극대를 가진다란 말은 뭐부터 해석? 미분해야 되겠죠? f'x. f'x를 계산해 봅시다. 1번. 그럼 얘는 이제 쑥싹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x분의 x에 대한 미분만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x분의 2ln xt 마이너스 2x제곱 은 제로. 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 참 잘 놓쳐요. x를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하려면 x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왜냐면 양변에 x 곱하고 싶잖아. 근데 함부로 곱하면 안 된다고, 미적분은. 0이 안 된다는 거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fx식의 lnx가 있잖아요. 그래서 lnx는 진수 조건에서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냥 뭘 써도 돼요? 2lnxt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0이다. 요 관계식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양변 x를 곱해서. 그럼 뭐가 없어요. x는 k에서 극대를 가진 다음에 그래서 x에다가 뭐 넣어요? k를 넣으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마지막 이제 식이 나오죠. 2ln k t는 2k 제곱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요거 우변에 넘긴 거야. k를 넣어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2를 또 나눌게요. 그냥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올 거야. 괜찮니? 아, 그냥 k랑 t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 거죠. 오케이? 받아들이세요. 이 문제에서 얘를 t를 양변에다 lnk 나눠가지고 t는 뭐다 이렇게 둘 필요 전혀 없는 문제야. 음함수 미분법은. 그냥 관계식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알겠죠? 뭐 상관없긴 한데. 그 다음 아까 이제 문제 조건에 뭐가 있었죠? k는 gt. 요렇게 두 개를 찾아내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뭐부터 할까? g알파가 2제곱이다. 이걸 먼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t에다가 알파를 넣어요. 그럼 그때 k 값은 얼마일까? 물음표. 그럼 이제 g알파가 2제곱이라 했으니까 그게 k가 되겠지. 아, k는 그때 2제곱이 되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변수라고 했잖아. 상수가 아니라 정해진 값이 아니라 t 값이 바뀌면 k 값도 바뀌는 변수 관계라고. 그러면 t가 알파일 때 k 값이 얼마인지도 당연히 나오는 거겠지. 됐니? 그 상황에서 알파도 찾아야 돼. 왜? 알파를 구하라 했거든. 그래서 요 식을 얻다가 여기 관계식에다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2알파가 되겠죠. 왜냐면 2제곱 넣으면 2가 되니까 2알파, t에다는 알파, k에다가는 뭐? 2제곱, 2 4제곱. 아, 그래서 알파 얼마? 찾았죠. 2분의 2 4제곱. 좋습니다. 아, t가 2분의 2 4제곱일 때 k 값은 2제곱이구나. 이렇게 이제 변수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라스트는 미분을 통해서 g' 알파를 찾으면 되겠죠. 세 번째, 미분합시다. 어디다가? g' 구하려면 얘에다 미분해야 되죠. 우변은 t에 대한 미분, 좌변도 t에 대한 미분. 그래서 g'의 t는 k를 미분하면 1이죠. dk dt입니다. 찾아야 될 건 요거 하나겠네요. dk dt. 됐죠? 그래서 dk dt를 찾으려고 이 식을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괜찮죠? 이 식을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왼쪽 식 lnk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k분의 1이 되면서 자 dk dt를 붙이시면 되고 아니면 혹시 이거 기억나냐? 아니 너무 빡셀려나? 옛날에 음함수 미분법 좀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있었던 거 기억해? 편미분 이용함. 괜찮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 왜냐면 계산 가뜩이나 더러운데 조금이라도 덜어줘야죠. 우리 이거 간만에 한번 써보자. dx dy 미치겠다 진짜. dy dx는 마이너스 붙여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배 해줘야 돼요. 자, 반대 쓰시면 됩니다. y에 대한 편미분과 x에 대한 편미분을 나눠주면 돼요.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한 편미분 처리할 때 y를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하하 이제 좀 힘들어하는구만.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이랑 편미분은 달라. 음함수 미분은 전체를 다 미분 쳐야 되는 거고 편미분은 변수 하나. 됐죠? 오케이. 요렇게 씁시다. 요렇게. 그럼 우리가 찾으라는 얘는 이거 넘겨서 이렇게씩 만들어 놓고 dk dt는 마이너스 묶어서 밑에는 k에 대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t는 그냥 상수 취급하라니까. 됐죠? 그래서 k를 미분을 하면 k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k분의 t는 여기서 상수 취급하라 했어.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k. 됐죠? 그 다음 위에는 t에 대한 미분해야 되니까 얘는 사라진다니까. t에 대한 미분하면 얘는 마치 1t를 미분하는 3t를 미분하는 거야. 3t 미분하면 얼마? 3. 그럼 lnkt를 미분하면 lnk만 남겠지. 얘는 상수 취급되니까. 이해되니? 겉으로 듣지 말고 좀 제대로 들어보자. 음함수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안 나왔어. 올해는 나와. 왜? 수능에도 나왔으니까.
는 일단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런 부류의 문제가 많아요. 시중에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 줄 모른다니까? 대비는 해놔야지. 됐니?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K에다가는 2제곱, T에다가는 뭐야? 알파인 2분의 2 4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아이고 씨, 잘한다 잘해. 그럼 K에다가는 2제곱. 천천히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왜냐면 내가 실수할 것 같아. T에다가는 2분의 1 2 4제곱 마이너스 K에다가는 2제곱. 좋아요. 2제곱. 좋아요. 약분해볼까요? 2제곱, 2제곱. 그래서 2분의 1 2제곱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2제곱 되겠죠? 다 써줄게. 됐죠? 여기 플러스 될 거고. 그럼 얘가 3분의 4 2제곱 이렇게 되겠네. 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죠? 우리가 구한 dk dt니까. 그래서 g 프라임 알파가 뭐다? 얘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괜찮죠? 3 2제곱분의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제곱을 하면 9분의 9 2 4제곱분의 16 곱하기 알파가 2분의 2 4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9분의 8. 그래서 답은 17 나올 겁니다. 똑같아요, 풀이가. 아까 3번 문제랑 7번 문제랑 똑같고, 자, 나중에 한번 풀어봐. 28번 문제도 똑같아. 근데 28번 더 어려워. 그 28번이 하면 올해 육모, 28번이 똑같은 음함수 미분법을 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계속 그러고 있긴 한데, 평가원도 이런 음함수 미분법 문제를 꽤 많이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번 대비를 했고, 다음 갑시다. 그럼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30번입니다. 30번. 근데 이제 또 30번이면 야, 미친 문제 아니야 싶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한데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좀 어렵다?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게. 뭔 말이야. 하여튼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t가 일단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나와 있고, 곡선 y는 t 3승 ln x-t랑, 자, 그 다음에 y는 2x-a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ft라지. 오케이, a는 ft 써주고요. 그때 f 프라임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dA dt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t 값이 변수라니까? 양의 실수 t 값이 변수인데 그 변수에 따라서 a 값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a도 변수죠. t도 변수, a도 변수. 이런 망할 x도 변수죠. 아까는 변수가 몇 개여서 2개였거든? 이번엔 몇 개? 3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제일 빡세다라고 하는 거야, 성호야. 근데 안 졸고 있었어? 미안.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면 많이 빡센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이 문제는 잘 열림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채택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3번, 7번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많이 빡세다의 느낌이 강하거든. 근데 이 4번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한번 같이 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예요? 공통접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공통접선이니까. 그럼 두 가지가 성립됩니다. 첫 번째 뭐가 성립되죠? 자, 두 가지가 성립되죠. 첫 번째 t 3승 ln 알파 마이너스 t는 2의 알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씩. 두 번째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니까 얘를 x에 대한 미분해야 됩니다. x에 대한 미분을 처리하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t분의 t 3승. 요거 좀 빠른가? 얘를 x에 대한 미분하면 얘만 미분되잖아. 나머지 얘는 상수 취급되고. 맞죠? 얘 미분하면 그대로겠지? 됐죠? 원래 같았으면 이 두 개 같다라고 두고 막 풀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내비둬. 일단 내비두시고, 자, 식을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이제 뭘 볼 거냐? 구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f't를 찾아야 돼.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f'의 t를 찾아야 되는 거는 dA dt를 찾으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괜찮나요? 그럼 dA dt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dt니까. 아, 쉽다. t에 대한 미분해야 돼. 어떤 기준을 잡으면 돼? 구하라는 거 기준. t에 대한 미분. t에 대한 미분. 둘 중 하나의 관계식을 잡고 미분해야 돼. 자, 여기서 질문. 얘를 미분하는 게 편할까요? 얘를 미분하는 게 편할까요? 1번, 2번. t에 대한 미분이야, 참고로. 어? 이야. 설마 했다, 진짜. 진짜로? 이거 몫의 미분법인데? 난 못해. 너 할래? 가위바위보. 뜬금없죠? 삶이 힘들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얘를 미분. 알겠죠? 자, 근데 음함수 미분할 거고 위의 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자, 근데 변수가 3개야. 주의를 좀 해야 돼. 자, t에 대한 미분이에요. 자, 그럼 앞에 거부터 천천히. t 세제곱을 미분하면 3t제곱. 아, 여기까지 괜찮아. t에 대한 미분이었으니까. 뒤에 거 그대로. 자,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플러스 t 3승 4비 둔 상태에서 얘를 미분을 하는데 얘 미분할 때 알파도 변수고 t도 변수예요. 음함수 미분법을 처리를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옛날에 이제 이거 미분했던 거 기억해? 이거 어떻게 미분했어요? 코사인에 일단 미분해주고 속미분으로 안쪽 거 미분했잖아. 1 플러스 dy dx. 기억나니? 옛날에 음함수 미분법 이렇게 처리했던 거 그대로 활용할 거야. 왜? 똑같은 구조예요. 사인 구조냐 ln 구조냐의 차이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일단 얘를 먼저 미분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t분의 1이 붙을 거고 속미분 누구? 알파랑 t를 각각 미분해보자. 알파 미분하면 d알파 dt. 그 다음 t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이해됩니까 이거? 너무 빠른가? 다시 해줄게. 자, 괜찮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처음엔 누구나 다 힘들어. 근데 다음부터는 안 힘들 수 있게. 알겠죠? 오케이. 다시. 오케이. 심호흡하고. 자,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됐죠? 자, 요거 미분할 거야. 요거 미분. 자, 그 t3승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할 건데 얘 미분할 때 그냥 요걸 한 주먹거리라고 생각해봐. 얘를 미분할 거야. 얘 미분하면 네모분의 1이 올 거야. 네모분의 1. 그 다음에 위에 누가 와요? 얘 미분한 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속미분 처리해서.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t를 미분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t를 미분할 때 t에 대한 미분이니까 당연히 알파는 미분돼서 d알파 dt가 될 거고 t는 미분돼서 1 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아, 힘든가? 승훈아. 뭐라 했어? 됐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 이것도 똑같아.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 그대로 써주고 속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a를 미분해주면 되잖아. 얼마? d 알파 dt 마이너스 da dt. 되셨죠? 그럼 이제 나왔죠? 아, 얘를 찾으면 된다.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 얘를 또 알아야 되거든. 그죠? 근데 이 식은 무슨 식이죠? 항등식입니다. 왜? 알파라는 공통근을 넣었잖아요. 그냥 항등식, 항상 성립되는 식. 그러면 얘도 항등식이거든?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잖아. 그래서 형태를 바꿀 거야. 어떤 형태? 잘 봐. 이제 어쨌든 이 식 두 식을 써야 되니까 얘네 두 개 연립해줘야 된다고. 대입법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눈치채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식을 좀 잘 변형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양변에 t분의 3만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3t제곱 ln의 알파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게 t분의 3의 2의 알파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대신에 얘를 껴넣자고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 얘는 t분의 3의 한 번에 계산 안 할게요. 2의 알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요 친구는 뭘로 바뀐다고? 그냥 2의 알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곱하기 d 알파 d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로 묶여요? 2의 알파 마이너스 a로 묶이겠지. 그럼 얘는 묶었으니까 t분의 3만 남을 거고 얘는 묶었으니까 플러스 d 알파 d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식과 이 식은 무슨 식? 얘랑 얘랑 같잖아. 얘랑 얘랑 같네요. 그 말은 뭐야? 얘랑 같다는 거겠죠?
찾았습니다. 끝났어요. 후! 그러니까 마이너스 dA dt가 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dA dt는 뭐다? 여기다 마이너스 배를 해준 1 마이너스 t분의 3.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8 제곱하면 64. 정답은 64입니다. 쉽지 않죠? 변수가 엄청나게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식이 변수가 많으니까 관계식이 아까는 몇 개? 변수 2개 관계식 하나. 지금 뭐 변수 3개의 관계식 2개. 더 어렵죠. 복잡한 형태죠. 오케이? 작년은 아니고 2023년도쯤에 왜 그런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초지고등학교가 이걸 냈어요. 마지막 문제. 왜 냈는지는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의문이야. 푼애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학습지에 있었겠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혹시나 고장고도 학습지 보면 기출 많잖아. 이거 있는지 확인해봐. 음함수 미분법 단 한 개도 없어? 없어? 음함수 미분법? 잘 정리하시고 음함수 미분법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6번 참 다 좋았던 문제였죠. 그래서 5번 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좀 풀만했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5번이. 항상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렵죠.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해석해서 결국 이제 우리한테 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게 상위권 학생들은 상황 해석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냐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이 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요령 같은 게 생겨. 어떤 요령이 생기냐면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잖아? 상황을 대충 이해를 해. 그건 일단 당연히 첫 번째야.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건 첫 번째야. 하다 보면 그냥 상황이 딱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와요. 그럼 그 느낌대로 갔다가 틀리면 딴 데로 가는 거고 그 느낌대로 갔는데 풀렸어. 그럼 끝. 다 이렇게 풀거든. 어떤 누구도 나도 고3 때 단 한 명도 내 주변에 공부를 잘했던 단 한 명도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풀진 않아요. 다 이럴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다고. 알겠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문제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fx랑 어떤 점들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x를 그리기 전에 x가 2보다 클 때는 그릴 수가 있잖아. 점근성 기준에서 3,0 지나가니까 이렇게 lnx-2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k라는 친구가 당연히 y축을 기준해서 축대칭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니까 얘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뭘 그릴지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하나를 그려놔. 알겠죠? 임의로 하나를 그냥 그려놔요. 항상. 자, 그런 다음에 실수 t 체크하자. 실수 t 또 변수 나오잖아. 실수 t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t랑 f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교점 개수를 gt라고 하자. 거의 돼지국밥 수준 아닌가? 교점 개수 문제? 그쵸?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t 값에 따라서니까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가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그때 이제 교점 개수들이 막 나오겠지. 자, 항상 문제되는 게 뭐야? t는 a에서 불연속인 a 값이 한 개래.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딱 뭘 얘기하고 싶냐면 gt가 불연속점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딱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 끄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끄어볼 수 있는 거에 가장 포인트는 뭘 것 같아? 응? 3에서 접선? 왜 3에서 접선이 나와 갑자기? 응? 그렇게 수줍게 틀리면 어떡해? 틀리진 않아서. 아니 3,0 접선이 맞기는 해. 맞긴 한데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를 왜 떠올린 거야?
잘 봐. 잘 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몇 개야? 두 개죠? 두 개 가다가 여기서 몇 개? 한 개. 그러다 또 여기서 또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이 개 많아지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만나는 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이 될 만한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인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지금 한 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하나의 공통된 사건으로 바뀌면 되겠지. 그러려면 뭐 하면 돼요?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야. 이렇게 살짝 내려왔을 때 얘가 적절하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가를 한번 보자잉. 몇 개? 두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몇 개? 두 개. 와! 연속이 돼버렸어. 팍! 나 몇 개? 두 개 하다가 여기를 기준해서 몇 개? 한 개. 불연속 한 개 만들어졌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그거 보니까 공통접선 아니야? 그거 봤어. 성립하네? 야호! 이렇게 풀면 돼요. 요새 약간 유행하는 거라는데 야호. 그러면 이제 이 유형은 뭘로 넘어갑니까? 이 유형은 이제 공통접선의 얘기인데 공통접선 중에서 어떤 거야? 접점이 서로 다른 경우. 기억납니까? 접점이 다른 경우.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 되잖아. 그렇지? 접점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 같다.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푸셔도 되고 어차피 이제 뭘 알고 있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함수는 이 함수야. y는 ln x-2. 그러면 얘의 미분계수 중에 1 되는 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게 얼마? 3일 때라고. 그래서 3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가 3이었다. 그러니까 요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았어. 얘가 3에서 접선이고 그럼 얘가 3,0을 지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그래도 그림을 다시 그려서 최대한 예쁘게 그려줄게. 자, 요거 이렇게 그리고 적절하게 얘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맞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가 3,0 지금 요 점을 지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친구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구할 수 있거든. x제곱 더하기 k이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얼마? 2x. 2x가 1 되는 건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됐니? 그러면 요 직선이 얼마야? 요 직선이 y는 x-3이라고. 왜냐면 3,0 지난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여기에 점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를 누가 지나? 얘가 지나가니까 대입해주면 k값 나오겠죠. 요거 좀 잘 기억해 둡시다. 요 문제는. 해석 괜찮았지? 오케이? 그래. 쉽잖아. 16번이니까. 그죠? 우리 가형 시절에 16번 문제 어떻니? 괜찮지? 가형. 선택자 수가 무려 25%였던 가형. 지금을 따지면 약간 과탐 느낌. 가형. 그렇죠? 하여튼 넘어갑시다. 6번. 이것도 문제가 괜찮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어쨌든 그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fx가 저 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조건은 fx가 역함수를 가질 조건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말 그대로 fx가 역함수를 가진다는 말은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고, f가 1대1 대응이란 말은 그냥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만 하는 그래프다. 근데 fx 꼴을 보니까 증가 그래프겠죠. 그래서 뭘로 해석이 돼?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도록 이라는 말까지 끊고 얘를 만족시키는 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f'x를 찾아봐야 되겠죠. f'x를 찾아보면 요거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미분할 때 앞에 거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미분하세요. 알겠죠? nx 플러스 1 플러스 a 요게 0 이상이면 된다. 여기다 적어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미안. 절대부등식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양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요 값이 얼마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냥 0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A 이상이다 이렇게 잡아볼까? 그럼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절대부등식 문제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얘 무슨 값? 최소값. 맞죠? 최소값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할까? gx는 이미 있으니까 hx를 할게요. h 프라임 x를 찾아야 되겠죠? 묶어주고 미분합니다. 그래서 얘 미분하면 2x 되니까 x의 제곱 써주고 2x니까 n 플러스 2x 써주고 미분하면 n 되고 여기 1이랑 더해서 n 플러스 1 이렇게 어랍숑 얘 뭐예요?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n 플러스 1과 1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끝. 플러스네 플러스. 그러면 요 근은 당연히 이제 극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최소값은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소값은 극값이에요. 극값. 오케이? 그래서 찾아주면 되겠죠. 요거 한번 그래프 잠깐 그려보자잉. 자, 운명을 믿습니까? 그쵸? 왜? 뭐라고? 뭐라고? 기사님의 운명을 믿냐고? 그럴 수 있지. 누가 더 작습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더 작겠죠? n이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이제 극대, 얘가 이제 극소겠죠? 오케이? 끝났어요. 됐니? 자,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또 볼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거든. 미안. 그치. 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죠. 얘 그래프. 왜냐면 얘 그래프가 요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놀랍게도 얘 판별식을 썼을 때 n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n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n이 몇 이상이라 했냐면 2 이상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예스. 0 이상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실근을 갖기는 갖는다는 거죠. 오케이? 실근을 갖게끔 네가 세팅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두 실근 갖는다 칠게요.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n이 2인 딱 특정 상황이니까 2 이상이라고 했지만 2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 볼게.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n 플러스 1이라는 요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서는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는 극소를 갖게끔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그죠? 요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점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 알겠지?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0이고, 그죠? 요거랑 요거 곱하면 0이니까, 자, 요거 곱하면 양음이니까 음수예요. 음수니까 그냥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그 다음 얘는 여기 기준에서 오른쪽 가면 계속 양수를 두 개 곱하잖아. 계속 올라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일단 여기보다 왼쪽에 있으면 양수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올라가긴 올라가거든? 근데 얘를 리미트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죠. 그러면 0으로 가고 무한으로 가지만 얘 파워가 더 크니까 다시 0으로 가야 돼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최소값 얘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거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A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마이너스 A가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지. 그럼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가 1 될 거고 얘 대입하면 마이너스 2-n 되겠네. 따라서 위치 관계는 2-n과 마이너스 A 중에 누가 더 크면 돼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몇 이상이냐? n-2가 될 거고, 문제 조건에서 A의 최소값을 GN이라 했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얘죠? 얘가 GN입니다. 끝.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을 거고, 요거는 한 10번대 초반쯤에 나올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은. 알겠죠? 잘 정리를 해둡시다. 7번 했고 8번 해봅시다. 8번. 9번 안 할게요. 9번은 최근에 했던 거라. 주간 테스트에서 했던 거라 한번 연습해 보시고 9번만 해봅시다. 9번. 내가 봤을 때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왜? 힘들어? 힘들어? 혹시 많이 힘들어? 잠깐 쉴까? 오케이. 그러면 8번 적는 동안 잠깐 쉬세요. 10분을 쉬면 안 돼. 10분 이상을.
아니 어차피 저 이제 8번하고 근데 끝내도 돼. 근데 그러면 또 샵 2에서 너네가 고통받을 것 같아가지고 샵 2 좀 도와주려고 했지. 샵 2 딱 하나만 할까? 샵 2 하나? 오케이? 따끈따끈한 2번 6모 30번 어때? 샵 2가 1번이거든? 1번, 아니, 샵 2 1번이 딱 2번 6모 30번이거든요. 보시면 26년 6월 고3 미적분 30번 이렇게 적혀 있긴 하잖아. 아니야? 에반 것 같아? 아니, 이게 봐봐. 착각하면 안 될 게 28, 29, 30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28이 제일 어려워, 원래. 오유, 너무 그러지 말어. 30번은 29번 다음 문제야. 29번이 제일 쉽고, 그 다음 30번, 그 다음 28번. 근데 이번엔 좀 다 비슷했고. 알겠지? 하여튼, 8번 봅시다, 8번. 살짝 쉬었죠? 자, 내가 이거 합성함수로 설명을 안 할게. 알겠지? 합성함수. 내 최초야, 최초. 작년, 재작년 다 합성함수 그래프로 가르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설명이 미흡한 탓이지 뭐. 아, 근데 그렇다고 합성함수를 포기하진 않았고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자, fx가 6파이 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gx가 3fx 플러스 4 코사인 fx.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합성함수로 설명을 안 하기는 할 건데 이 합성함수로 설명 안 하면 이해하는 게 진짜 조금 쉽진 않을 겁니다. 일단 최대한 제가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안 되면 합성함수 그래프도 내가 이거 끝나고 설명해 줄게요. 자,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 극소의 개수를 찾는 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일단 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프라임 값이 0 되는 거 생각하고 0 기준에서 마에서 풀까지 요거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 G'X를 계산해보면 자, 요거는 따로 계산해보세요. F'X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묶었을 때 3-4 사인의 fx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제로죠. 자, 함부로 뜯진 않아요. 함부로 뜯지 말고 그냥 냅두자. 알겠지? 소연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자,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후보구는 두 가지야. 얘가 0 되는 것부터 먼저 볼 거야. 첫 번째, F'X가 제로가 될 때를 보면 되겠죠? 그럼 F'X가 제로가 될 때가 언제냐? 요 때거든요. 요 때를 미분을 해보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봐. 여기다 그릴까? 1이겠죠? 0부터 2까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가 0 되는 시점 언제? 1일 때야, 1일 때. 마에서 풀로 가잖아. 자, 그러니까 X는 1일 때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 우린 여기 좌우를 보셔야 됩니다. 좌우. 알겠죠? 좌는, 자, 곱하기야. 얘 곱하기 얘란 말이야. 여기다 1 넣었을 때 좌, 1에서의 좌극한을 따져보면 무슨 수예요? 음수입니다.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기울기. 음수죠. 좌, 곱하기. 여기서 1에서의 좌극한을 또 보시면 돼요. 그럼 1에서의 좌극한 얼마냐? F1을 집어넣어봐.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인 0 얼마? 0이거든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숫자지. 3 빼기 0에 가까운 숫자니까 그럼 양수죠. 이해됩니까? 우극한 봅시다. 우극한. 우극한 뭐야? 여기 기준에서. 아, 양수죠. 양수. 얘는 얼마일까? 아이씨, 당연하지. 얘도 양수. 응? 뭐야 이거? 당연히 얘도 양수겠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얘는 왜냐면 3에 가까운 숫자니까 거들떠 볼 필요도 없다고. 알겠지? 우린 0에 가까운 숫자만 거들떠 보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얘는 최종적으로 음수, 얘는 최종적으로 양수. 아, x는 1에서 마에서 풀로 가잖아. 좌우에서. 아니, 극소네. 한 개 찾았죠, 여기서. 자, 이제 포인트가 저 한 개를 다 빼면 5개, 6개, 7개 나온다는 소리야. 저 오른쪽에서. 저게 포인트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상황이겠죠. 3-4 사인의 fx가 제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인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좀 생각하기 좀 빡세긴 해요. 왜냐? fx가 얘거든. 그러면 내가 0부터 2라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f 값은 얘가 얼마냐면 6파이. 6파이부터 어디? 0까지 이 값이 나온다고, 이 값이. 이 값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사인 0부터 사인 6파이까지가. 이해되시죠? 오케이? 왜냐면 x에다가 0부터 2까지의 숫자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봐. 그럼 f 값은 어떻게 돼? 6파이부터 0까지의 숫자가 나오겠지. 0부터 6파이 숫자가. 그죠?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쉽지가 않을 거야, 벌써부터. 합성함수를 이해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솔직히. 이런 걸 이해하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언제 이제 극대를 갖고 언제 극소를 갖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in fx가 4분의 3을 만족할 때 그때 0을 갖기는 하잖아. 그치? sin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sin fx는 자, 잘 보세요. 요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얘가 속함수고 얘가 겉함수야. 속함수를 먼저 그릴게. 속함수 여기 그려놨죠? 겉함수 그려볼게요. 겉함수는 사인 그래프입니다. 벌써부터 빡세죠? 자, 근데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사인 그래프. 그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자, x 영역부터 볼 거야. x 영역은 속함수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쪼개고, 왜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됐죠?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여기 기준에서 쪼개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려왔을 거 아니야. 0에서 1 사이는 내려갔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fx는 어떻게 돼? 6파이라는 값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6파이에서 0으로 떨어져요. 감소하죠? 됐죠? 그 다음에 6파이에서 0을 갖다라는 거는 지금 겉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겉함수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6파이거든요. 여기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0까지 가는 거니까 요렇게 간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대칭적이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어디? 0부터 1까지. 됐죠? 그럼 그 과정에서 극소 몇 개 나와요? 아니, 그릴 필요 없어. 이거를, 자,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볼 건데,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요거를 착 해서 쭉 해가지고 여기다 푹 붙인 거라니까? 됐죠? 그럼 극소 몇 개 나와? 3개 나온다고, 3개. 됐죠? 여기 3개. 이렇게 따지면 끝이라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는 어떻게 돼? 1에서부터 2. 1에서부터 2까지는 0에서 6파이로 올라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이거 촥 자, 보일 거야. 이렇게 촥 틱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극소 몇 개? 3개입니다. 따라서 여기 3개, 여기 3개, 아까 1개 해서 7개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합성함수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미적분을 배운다면 여기까지는 따라와야 돼. 알겠지?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죠. 버려야 됩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는 고1 수학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 뭔 말인지 알겠지?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문제에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조금 잘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너무 힘들다, 버립시다. 괜찮아요. 버린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합성함수가 뭐 나와봤자 한 8번 수준 정도까지만 나올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기출 문제를 보면 나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뭐 그래서 한번 기억해두라고 한번 언급을 드린 거고요. 대체과제 샵2로 가세요. 오늘 이제 딱 하나만 하고, 왜냐면 요거는 이제 또 문제 수가 또 많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할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제일 쉬운 거? 아니면 제일 쉬운 거 풀어볼래? No?
어려운 거 할게요. 1번. 끝내? 끝내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